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건 소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소멸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목적물이 매실된 거죠. 예, 그렇죠?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컨대,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목적물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게 화재라든가 분실, 수몰, 해몰, 포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건이 소멸됐다. 목적물이 소멸됐다. 그래서 물건이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증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 공치법이라고 약어를 하는데 공용 취득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토지 수용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이것이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가지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는 여러분의 목적물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용증수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또 소멸 원인이 뭐가 있냐면 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동. 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혼동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두 개의 서로 대립다른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이 이건가요? 되는데,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집이 소유권이 갑한테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 갑이 있는데 이거 집을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꾸면서 1억을 빌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저당을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 1케이스에는 저당이 하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갑이 병한테 다시 5천만 원을 꾸면서 다시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당이 이때는 을 하나만 있지만 이때는 을과 병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자 을이 이 시가가 예컨대 1억짜리다. 이렇게 했을 때 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1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억 5천, 그러니까 1억하고 5천이 빚을 빌린 거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 5천인데 뭐 한 3천 정도 주고 이것을 갑에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로 넘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이면서 또 뭐다?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일한 물건, 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권리를 갖는데, 이런 경우에 갑의 소유권과 을의 저당권은 서로 충돌이 되죠. 그렇죠? 서로 같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권리상의 법률상의 지위가 을이 이 집을 사게 됨으로써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병은 자기가 이것을 그대로 자기 집에 대해서 소유권도 갖고 있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때 더 큰 소유권의 이 저당권이 속해버려서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되는 권리다. 이게 하나의 소멸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동일인에게 법률상의 서로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속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소멸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혼동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제한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저당권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갑이 을에게 이때 뭐냐면 이때는 임차를 했다고 합시다. 임차인. 자, 2억짜리 집인데 이번에는 전세 1억짜리를 살았습니다. 전세를 살았는데 이때 이 을이 필요해서 이 병한테 돈을 꾸면서 자기의 어떤 전세권에다가 또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물건에 나중에 1억과 2억 차이인 1억을 주고 을이 집을 소유권 넘겨왔습니다. 그렇죠? 넘겨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또 저당권자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면 이것은 동일이 있는 게 기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없어진다. 소멸원이 된다. 따라서 이 집에 관한 저당권을 전세권을 없애려고 보니까 그 전세권의 저당을 잡아놓은 제3자가 있다. 비용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제3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나 이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인 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가 그러한 취지입니다. 제한물권이 전속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냐면 그 물건 또는 혼동으로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인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다른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소멸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다른 물권과는 본래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소유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자,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집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가 집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뒷집에 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여기 또 집이 있고요. 다른 사람. 그럴 경우에 이 뒷집은 도로의 공지에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매행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매행지 사는 사람은 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여기에 도로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이 땅이, 이거 물론 나중에 배웁니다. 지역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땅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도움을 주어야 됩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할 요자 써서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주인은 이 사람의 땅에 쓰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승인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승역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보십시다. 지역권자가, 자, 이때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 자, 이 땅의 소유권을, 집을 사버렸어요. 사버렸으면, 자, 이 뒤에 사람이 자기 땅을 받고 지나가는 것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지역권을 논할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역권은 혼동으로서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혼동에 의해서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하는 원인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는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됐던 게 어떻게 된다? 부활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인 전속에 의해서 근데 타인은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넓게 해석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혼동으로 이 제한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1억을 저당을 잡았습니다. 시가 2억짜리라고 가정하고 다시 이 갑이 이 비용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그랬던 거죠. 5천만 원 대해서 또 저당을 잡았습니다. 다시 이 정에 대해서 또 2천만 원의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을이 5천만 원, 2천만 원, 7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부족하죠. 액면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3천만 원을 주고 이 갑에 관한 소유권이 이 건물을 넘겨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과 뭐가 있죠?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일대 을한테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저당권은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짝 이렇게 그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저당권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소멸을 안 하고 놔둘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을이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을은 또 자기의 저당권자로서 1억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을이 또 피치 못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가려는 찰나에 이것이 경매 낙찰가가 예컨대 1억 5천이 1억 2천이 됐다. 라고 하면 누가 가장 우선시에 먹습니까? 자, 을이 1억을 먹겠죠. 을은 1억을 먹습니다. 그쵸? 2천만 원은 이 사람이 먹습니다.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이 사람은, 그러니까 3천만 원 못 먹는 거죠. 이 사람은 정은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순서 들어오니까, 먹으니까. 그래서 등기 순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등기 순서에 따라서 먹기 때문에, 이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을이 이 저당권을 말소를 해버렸더라면,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1억은, 을은 자기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의 저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권리가 빠지고, 병에 대해서 병은 5천만 원 다 받습니다. 기분 좋죠? 을도 2천만 원 다 받습니다. 자기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 받습니까? 5천, 2천, 7천이니까 나머지 돈 5천만 원은 이제 을이 갖겠죠. 근데 자기의 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자기는 5천만 원을 받는 거고 자기 저당권을 말소 안 함으로써 얼마를 받는 겁니까? 1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혼동으로 권리관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는 소멸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단제한물권과의 혼동.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예외로 혼동으로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데 동일합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인데 또는 혼동한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데 이런 경우는 다 제3자의 권리관계,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이것은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이 안 된다.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과 물권. 채권과 물권은 서로 다르죠. 성질이. 그래서 채권과 물권은 혼동하지 아니한다. 상쇄고의 경우에 채권 채무의 혼동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 소멸. 그래서 혼동 이전 상태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갑에서 을로 갔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소유권자가 동시에 되면서 이 경우에 이 저당권은 소멸이 돼버린다. 그래서 을 소유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에 혼동 이전 상태가 다시 부활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혼동의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만 소멸한 물건이 부활된다. 그래서 혼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존재라든가 무효, 취소, 해제 그러한 경우에만 소멸한 물건이 부활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건은 아까 설명이 나왔었죠. 점유권, 어떤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에서 이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는 점유권의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광업권도 역시 소멸하지 않고요. 자, 소멸시효 완성은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20년에 걸리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자, 소유권은 영원한 거죠. 그렇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걸리지 않고,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로서 권리를 받기 때문에 역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도 마찬가지. 근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이게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다 뭡니까? 이거는 용익물권이죠. 나중에 배웁니다. 이미 한번 배웠긴 배웠는데, 자, 제한물권에는 이렇게 용익물권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담보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인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것은 소멸시효 20년에 걸리지만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 담보물권 이러한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멸원인 중에 동산 소멸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물건의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뭐죠? 자발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것을 권리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 자, 물건의 포기로 타인의 이익을 해칠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플러스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를 하게 됨으로써 물건이 포기되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기가 물건을 이렇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물건을
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물권이 소멸됩니다. 기타 몰수가 있죠. 이제 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범죄 사용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국가가 몰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의 권리가 물권이 소멸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권의 소멸 원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씩 다시 보시면 자, 첫 번째가 6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몰수입니다. 몰수는 몰수가 나왔고 두 번째가 물권의 포기. 그래서 이거는 물권의 권리자가 그것을 물권 권리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그거를 포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만 포기를 할 때 그 포기가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은 그 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지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건의 소멸 원인은 자, 첫 번째가 뭐죠? 물건의 첫 번째 소멸 원인이 뭐죠? 첫 번째가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또는 공용징수. 이러한 경우는 물건이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혼동이었습니다. 혼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소멸시효 완성 다음에 네 번째가 물건의 포기인가요? 여섯 번째가 몰수고 다섯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죠? 자, 물건의 포기가 하나 있습니다. 포기 하나 있고 하나가 또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 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징수 한번, 그 다음에 혼동,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에서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인 지상지역 전세권은 이것은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물권의 포기는 이렇게 부동산, 동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수 하나가 없네요. 몰수, 물권의 포기, 소멸시효 4번 번호가 틀렸나요? 4번 물권의 포기가 벌써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한 5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권의 소멸 원인은 자,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 완성, 포기, 몰수 이렇게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소멸 원인만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특징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데 이 소멸에 관한 혼동에 관한 이 내용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에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과 즉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 걸린 거, 안 되는 거, 걸린 거는 근대 용익물권이고 지역 전세 담보 지역권 이런 것 같은 용익물권이고 걸리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죠? 소유권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담보물권 이런 것은 걸리지 않는다. 용익물권, 지역, 전세 뭐 이런 것들은 걸린다. 이렇게 이것은 20년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물권 변동을 배웠는데 이번 주차는 이 동산에 좀 포커스 맞춰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권의 소멸 원인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